요즘 미국 정부가 아주 급해 보입니다. 나라가 진 빚에 붙는 비자가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나자 재무장관 베센트가 급한 카드를 연달아 꺼내들었는데요. 긴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들이고 나라 비상금 통장까지 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이라는 새 수단까지 끌어들였는데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치솟는 국채 금리를 억지로라도 눌러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도와주긴커녕 마치 그건 반칙 아니냐는 듯 오히려 달러를 내다 팔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미국이 꺼낸 카드들이 뭔지, 그리고 시장은 왜 등 돌렸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왜 이렇게 급한지부터 볼게요. 핵심은 이자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거든요. 특히 만기가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8월 중순 장중 5.34%까지 오르면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국이 진 빚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5달 전에는 39조 달러를 찍었는데 그새 또 1조 달러가 불어난 거죠. 그러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물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실제로 올해 이자로 나간 돈만 벌써 국방비로 웃돌 정도인데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금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게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꺼낸 첫 번째 카드가 트레저리 트위스트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직접 붙인 이름이에요. 핵심은 만기가 긴 국채를 정부가 시장에서 도로 사들여 장기 금리를 눌러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만기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되사는 규모를 한 번에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넘게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선 시장에선 만기가 짧은 국채를 더 찍어서 조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빚으로 긴 빚을 되사는, 말하자면 돌려막기라는 거죠. 다만 베센트 장관은 정규 입찰 프로그램은 그대로 이어간다. 다음 분기 초에 다시 알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아직 채권을 한 장도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셈인 거죠. 전략가들은 이 조치를 소규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더 센데요. 나라의 비상금 통장까지 헐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급할 때 쓰려고 쌓아둔 일반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잔고가 약 9,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까지 끌어다가 장기 국채를 되사하는 데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장기 금리를 누르는데 그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세 번째 카드가 요즘 화제인 코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이죠. 지니어스법을 만들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 현금이나 만기 짧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반드시 쌓아두겠습니다. 법은 이미 통과가 됐지만 세부 시행 규칙은 아직 마련 중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의무라기보단 앞으로 굳어질 방향에 가깝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흐름은 분명합니다. 코인 발행이 늘수록 준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일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대형 발행사들은 준비금 상당액을 미 국채에 넣고 있어요. 테드 한 곳만 해도 미국 단기 국채를 1,150억 달러어치를 직접 들고 있고요. 판매 조건부 채권 같은 간접 노출까지 합치면 1,3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연방준비은행 분석을 보면 은행은 자산의 20%만 국채로 갖고 있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절반가량을 국채로 채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국채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2028년까지 코인 시장이 2조 달러로 불어나면 단기 국채 수요를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량 새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카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돌려막기든 비상금 동원이든 코인이든 전부 금리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러보겠다는 겁니다. 원래 금리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힘으로 정해지는 건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방향을 틀겠다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자 부담이 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과 비슷하게 보이진 않으세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누르려고 하다 보니 시장 가격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이 개입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헤지펀드들이 달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백 확대를 발표한 8월 19일이죠. 달러 값은 그날 하루 약 3주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동시에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더 떨어질 거란 쪽에 돈을 거는 움직임도 늘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옵션의 대형 거래에서는 달러 하락에 건 돈이 상승에 건 돈보다 47%나 많았을 정도예요. 왜 하필 달러를 팔았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금리를 시장 원리대로 두지 않고 정부가 억지로 눌러버리면 눌린 압력은 어디론가 새어나가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돈의 가치, 즉 달러입니다. 도이체방크의 일본 채권 수석 전략가 오모리 쇼키는 이걸 두고 국채의 유동성을 대주는 건 사실상 달러를 대가로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인위적으로 낮춘 대가를 결국 달러가 떠안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선 달러 가치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통화가치 훼손 우려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정작 목표한 금리가 잘 안 잡혔다는 겁니다. 바이백 확대를 발표한 직후엔 금리가 잠깐 내리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 5%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정부의 개입을 그다지 믿지를 않은 거죠. 에버코어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이걸 두고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을 기습적으로 때린 전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을 대하는 근본 상황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금리가 오르는 데는 개입으로 눌러서 될 일이 아닌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랏빚을 대느라 단기국채를 기록적으로 찍어내고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붐에 대형 기술 기업들까지 회사채를 쏟아내면서 돈 빌리려는 수요가 넘칩니다. 빅테크들이 올해 찍은 회사채만 2,20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7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4%로 목표치를 웃돌면서 물가 불안도 가시질 않았죠. 무엇보다 예전엔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했는데 이젠 그 믿음까지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국채가 누리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깎이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카드였던 코인은 잘 쓰면 국채를 사주는 새 큰손이 되겠지만 뒤집으면 새로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코인은 사람들이 믿을 때만 유지가 되거든요. 2022년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 믿던 한 코인이 무너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400억 달러를 넘었고요. 2023년엔 제대로 담보를 갖춘 코인마저 준비금의 8%를 맡겨둔 은행이 파산 위기에 물리자 1달러를 지켜야 할 코인 값이 한때 87센트까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원래 1달러짜리가 13%나 빠진 거죠. 이제 그 코인들의 준비금 상당액이 다름 아닌 미국 국채예요. 그러니 만약 사람들이 코인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는 상황이 온다면 발행사는 쌓아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야 할 수도 있고, 그 충격이 국채 시장으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국채를 떠받치라고 들여온 카드가 위기 때는 오히려 국채를 흔드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자 폭탄을 끄기 위해 돌려막기, 비상금, 코인까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는 안간힘인 거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금리를 억지로 누르려고 할수록 오히려 달러는 팔았고요. 정작 금리는 잘 잡히지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성공으로 갈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